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100년을 살아보니 제4장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돈과 성공, 명예에 관한 리뷰입니다. 김형석 지음, 출판사 댄스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장 행복론, 제2장 결혼과 가정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제3장은 건너뛰고요. 제4장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돈과 성공, 명예에 관한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목차입니다. 그는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경제적으론 중산층, 정신적으로는 상위층. 자서전을 쓴다면 새 동상, 나에게 감투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중에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내용 전하겠습니다. 그는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고 사회적 명성도 얻었는데 자신은 실패했다고 후회하며 말년에 가서는 장년기 때보다도 더 무가치한 수고를 했다고 자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화려한 명성에 비해 역사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교수님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요. A 총장은 유능하고 좋은 분인데 우리 대학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대학 총장직을 더 좋은 대학 총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고 있었다. 즉,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람,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이 앞서는 사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지난해에는 어떤 지방의 고등학교 교장을 만났다. 임기 중이라도 큰 도시의 교장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지나친 표현이기는 하나 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지내는 어린애들 같이 자랄 수밖에 없다. 한 번은 교육계에서 존경받는 대학 총장이 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사석에서 당신의 꿈은 지금 있는 대학의 총장이 아니라 이 자리를 발판으로 해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포부를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얼마 후에 교육계를 떠나 정치계로 진출했다.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해보면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그렇게 야망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은 대나무가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아 좋을지 모른다. 대나무는 마디마디가 단단히 자라야 한다. 어떤 한마디가 약해지면 이 다음에 그 마디가 병들어 부러지게 된다. 또 그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 현재를 소홀히 한다면 그 책임자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다음은 교수님께서 교훈을 얻은 인촌 김성수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촌은 아첨하는 사람,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번 당신 밑에서 일하도록 받아들인 사람은 끝까지 돌보아주는 후덕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점들을 배웠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회생활을 이어온 셈이다. 다음은 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화는 나와 너의 주장과 사고에서 차이점을 찾게 된다. 공통점은 서로 인정하면 된다. 차이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더 높은 객관적 가치와 해답을 얻을 수 없겠는가 모색한다. 교수님은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거나 앞세우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대화는 장사거래가 된다. 그런 때는 이해관계의 객관적 방향을 택해야 한다. 다음은 교수님께서 뉴욕에 가셨을 때 한인상가 연합회 회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거래를 할 때
자기 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따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의 다양한 거래가 되지 못한다.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한두 번 거래하고는 끝난다. 유대인들은 거래를 할 때 서로 간의 이익을 타산해 본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이윤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상거래가 지속 가능해진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상거래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이익을 주면 우리 물건을 쓰겠느냐고 상담해 온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상권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경제적으론 중산층, 정신적으론 상위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에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의 강도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무엇이 있어 찾아가 보았더니 숲속에 황금 덩어리가 있었다. 세 강도 모두가 놀랐다. 이 금덩어리를 팔면 우리 셋이 부자는 못되지만 한평생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발걸음을 고향으로 돌렸다. 그래서 세 사람은 배를 저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눈짓을 합니다. 노를 젓고 있는 저놈을 죽이면 금이 우리 두 사람 몫이 되고 우리는 부자 행세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암시였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노를 젓고 있는 강도를 강물로 밀어뜨려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두 강도는 껄껄 웃으면서 이제는 팔자를 고쳤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협의를 합니다. 금괴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갔다가는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강도는 나무 밑에서 금괴를 지키기로 하고요. 한 강도는 점심 도시락을 사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준비하던 강도가 내가 저놈을 마저 죽이고 금괴를 가지면 큰 부자가 될 텐데 어떻게 죽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병에 독약을 넣어 갖고 왔습니다. 금괴를 지키고 있던 강도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거리로 간 강도가 칼을 놓고 갔는데 그 칼을 갑자기 휘둘러 목을 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에 갔던 강도가 도시락을 꺼내놓고 술병까지 준비해 꺼내는 것을 본 강도가 칼을 들고 대들었습니다. 둘은 강도답게 싸움을 벌였으나 무기가 없는 강도가 크게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금괴를 다 줄 테니 내 목숨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금괴를 본 강도는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강도는 칼을 숲속에 내던지고 숨이 가쁘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도가 준비해 놓은 술병을 기울여 여러 모금 마셨습니다. 독약을 넣은 술을 마신 강도는 신음하다가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새 강도의 욕심스러운 꿈은 사라지고 금괴는 또 어떤 사람에게로 갈지 모르게 그 자리에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은 악마와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 유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과 인격을 잃어가는지 모른다. 우리는 강도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가 뽑아준 지도자, 정치계에서도 돈의 유혹에 빠져 인생을 그르친 사람들이 많다. 재벌가의 재산 싸움과 가정적 불행은 그치지 않는다. 점점 양심과 도덕적 가치와 질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만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과 아들, 딸들이 그런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지 묻고 싶어진다. 다음은 나에게 감투란 교수님의 감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신문이나 월간지 같은 곳에 소개되는 내 이력을 보면 초라한 편이다. 감투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보직과 감투를 좋아하는 교수도 있다. 그런 감투를 따라 교수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보직과 감투를 좋아하거나 목적 삼는 교수들을 보면 성공한 편도 못 되며 영예롭지도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소수이기는 하나 학자답게 학문적 업적을 남긴 사람은 학문에만 열중했던 사람들이다. 내가 한 가지 지켜보려고 노력한 것은
교수다운 교수로 일생을 살아가자는 선택이었다. 가까운 친구들이 그 흔한 학회장직도 못 해봤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철학회에 대해서는 죄송하나 나 같은 사람도 있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설가 박경리 씨나 화가 청경자 씨 등이 더 존경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그들은 작품을 위한 열정 외에는 어떤 감투에도 생각이 없던 분들이다. 교수님은 대외적으로 내놓을 감투가 없다. 감투가 없으니까 뒤따르는 명예도 없다. 그래도 일을 남겼으니까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관한 교수님의 조언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보람 있는 인생의 선택을 했을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겠다는 신념이 있다면 그가 최선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싶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도 죽고 싶지 않느냐고 물으면 내 대답은 어떠할까? 지금은 죽고 싶지 않다. 그러나 때가 오면 죽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대답할 것 같다. 그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더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죽음을 맞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가? 이제부터 남은 세월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을 그대로 연장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겠다는 자기 반성이 있다면 늦기 전에 삶의 내용과 의미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기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은 더불어 살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택해야 할 것이다. 물질적 소유를 위해 살아온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위해 삶의 지평을 높여가야 한다. 그렇다면 그 가치 판단은 누가 내리는 것인가?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삶을 계승해가는 후대들이 평가해준다. 우리는 예술이나 학문의 업적은 남길 수 없어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봉사는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업적이나 경제적 유산은 남길 수 없어도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과 마음은 나누어 줄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동상을 안겨줄 수는 있다. 그래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인 것이다. 그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그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랑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제4장 돈과 성공, 명예,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써주신 김영석 교수님 건강하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